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1가정 양립 예산을 올해보다 1조 7천억 원 증액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기존에 월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25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 차에는 200만 원, 그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 증권사는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폰과 PC에 기기당 메모리 탑재 용량 증가와 3D 패키징 시장 성장에 따른 장비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장은 AI 수익성 확보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아직 생성형 AI가 발전 단계에 있으며 버블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약바이오주에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오늘 장 중 오름폭을 키우면서 오후 들어서는 20% 상승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 전반에 하방 압력이 가해진 가운데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 훈풍이 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 종목은 금리 인하 기대감 및 투자 심리 개선으로 다시금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정보 보안 관련주들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사회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반응지 대책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탄력적으로 움직인 보안주 더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희비가 엇갈린 채 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약하게나마 빨간불을 켜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32%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그리고 GM이 미국 내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이슈를 받았지만 여전히 에코프로 BM 모두 2에서 3%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 들어서 반도체들이 눈부시게 오름세를 보여줬죠.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때문일까요? 보이시는 것처럼 0.02% 강세 마감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버블 우려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증권가의 보고서가 있었죠. 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까지 함께 모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모두 다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내림세를 대부분 만회하는 2.4%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반도체 역시도 6%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목표 주가를 85,000원까지 올려잡는 모습이었는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상승 여력이 무려 70%나 더 있다라고 내다보는 것이었습니다.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시원하게 반등 내에 나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유한양행 그리고 유한양행 우선주 보이시는 것처럼 모두 다 20%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로는 존슨앤드존슨이 세계 폐암학회 플러스 알파로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서 관련 데이터 4개를 또 추가적으로 공개를 한다라는 이야기 받아갔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서 오스코텍 역시도 비율을 일정 부분 받아가죠. 보이시는 것처럼 8% 넘는 강한 불기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회사와 함께 피부 접촉 관련 기술에 대해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속에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 진입 후에
풀리지 않은 채 거래를 마감할 수 있었고요. TDS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상장을 알린 종목이죠. 상장 첫날에 따따블에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로 쭉 주가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보이시는 것처럼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일단 네. 어제 나오셔서 보안주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눈여겨보라 해주셨는데 역시나 시세 나왔습니다. 어제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섹터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많이 안타까워요. 오전에 시세가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맞아요.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서 거의 대부분 시세를 반납하고 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안 관련주에 대한 이슈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라고 들어볼 수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 국민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는 카카오톡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직접 누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요청을 해도 거부 의사를 밝혀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텔레그램에 어떤 식으로든 제약을 걸려면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통신 쪽일 겁니다. 그래서 통신에 대한 규제를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여당과 야당의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이 사건은 가라앉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하느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화도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제로 삼은 드라마이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주인공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영화를 제작하는 건 이제 사업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글로벌적으로 바라봤을 땐 우와, 이제 AI 투자를 서서히 시작해도 되는 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판명이 나면 그때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자체가 조금씩은 생기겠지만 누르려는 힘도 강해질 겁니다. 하지만 악순환, 악기능만 있는 게 아니겠죠.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기술의 진보라는 점을 봤을 땐 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제 우리가 서서히 준비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과 발맞춰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바로 보안 관련주다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이번 상승 파동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실질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장의 보안 관련주들을 보시면 ICTK, 롯데이노베이트, 그리고 SP소프트, 라온시큐어, 이스트소프트, 마지막 엑스게이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절반의 상승을 보여주고 절반은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 종목들 외에도 시간에서 큰 폭의 상승을 하고 갭을 띄워서 다시 하락한 종목들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종목들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나왔었던 종목들 잠깐 한번 볼 텐데요. ICTK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ICTK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ICTK만큼은 우리가 조금 빼놓고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롯데이노베이트 어떻습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자리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바뀌었을 때 언제 바뀌었습니까? 화요일 날 바뀌었죠. 그런데 바뀌고 나서 그 다음 날 파란색 저항선 위로 안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일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파란색 저항선을 올렸던 가격 31,800원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롯데이노베이트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 조정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SP소프트 마찬가지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역사적 저점을 기록한 게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눌릴 가능성도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신규 상장주에는 또 다른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물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위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 그러면 그 윗단에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있겠죠. 15,31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리를 넘어가는 날 종가가 15,310원보다 더 높이 끝난다면 SP소프트는 역사적 고점인 27,600원까지 올라가려는 그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은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온시큐어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 매수하기 너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 얘기를 했느냐. 2,500원 아랫단이면 라온시큐어의 역사적 가격, 고점들을 바라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와줬었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지금 보면 6,000원 단위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2,500원이라는 가격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짚으면 지금 조금 어지러워서 글자들이 숫자들이 잘 안 보이는데 설정을 조금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선을 없애버릴 거예요. 자, 기준선을 없애고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렇게 나옵니다. 2,500원이라는 가격이. 그러면 지금 이 가격 구간 고점은 6,000원 구간이라는 게 이미 판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6,000원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랫단에 5,000원 중반 정도에서 익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이 자리가 저항이었던 자리에서 지지로 바뀌어 있고 그 지지선 가격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라온시큐어는 2,500원 정도면 진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종 익절 가격은 5,000원 정도, 5,000원 중반까지 볼 수 있겠지만 올라가는 가격 구간마다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1차 저항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최근에 만들어진 파란색 저항선 가격은 2,940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지켜보고 라온시큐어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제가 파란색 저항선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슈가 있었죠. 한글과 컴퓨터와도 이슈가 있었고 또 한번 AI 쪽에 투자를 이어나간다는 이슈도 있었고 이스트소프트는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R집이라는 과거에는 집이라는 파일을 통해서 압축을 풀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의 용량이 매우 작았죠. 그래서 웬만하면 문서도 모두 다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고 CD화 시키고 그러다가 USB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CD가 나오기 전에 플로피 디스크 시절에는 너무나 그 용량들을 담아내기가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뭐 CD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상장도 했고 지금까지 역사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AI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다시 제자리라는 거. 그렇다면 상승하기 이전에 핑크색 지지선을 올렸던 이 날짜의 이 가격을 보자라는 거죠. 얼마입니까? 12,210원.
핑크색 지지선도 매일같이 설명드리지만 오늘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그 얘기를 했죠. 핑크색 지지선은 지지선입니다.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죠.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면 그 자리가 바로 매수 자리가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역시나 파란색 저항선이 매도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때까지 안 팔아도 되는 겁니다. 왜? 다시 파란색 저항선을 올릴 가능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탈해서 내려왔다라는 거. 그런데 이번에 내려올 때 저점이 어디냐라는 걸 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 시점에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기 때문에 12,210원에 내려오면 진입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12,200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돌파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지선이라는 생각을 누구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익절 가격을 잡았을 땐 역시나 파란색 저항선까지만 볼 수 있다라는 것. 얼마? 19,740원까지. 이렇게 잡아놓는다면 이스트 소프트도 라온과 마찬가지로 라온시케어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게이트 역시나 보완주로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358거래일이라는 거래일이 부족합니다. 600거래일이 넘었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 자금을 크게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종목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으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과 함께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AI 소프트 그리고 보안 쪽 살펴주셨는데요. 드디어 내일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 장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장 막판 들어서 배팅을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장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오늘 장이요. 네. 오늘 장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미국 장이랑 또 달랐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짜증이 났다라는 거죠. 왜 짜증이 나느냐? 사람한테 짜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는 투자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짜증난다라는 거죠. 한 달 다 지나갑니다. 8월 달 힘들 거라고 제가 7월 달에도 6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고 8월 달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좋아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또 눈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 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코앞입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물론 상승할 수 있겠지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그 후폭풍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 이슈예요. 금리가 인하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만 금리가 인하되면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다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8월 달 힘들었으니 이제 9월 달부터 물량을 모아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컨센서스보다 밑도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낮게 깔려서 시작을 한다면 9월 달도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셔야 여러분들의 예수금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감 테마를 보여드릴 텐데요. 엔비디아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얼마 편차가 없죠.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인데 일라이 릴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엑소모빌은 어제 올랐으니까 오늘 빠지는 거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코스트코 어떻게 보면은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물류 관련해서는 봐도 되겠지만 지금 뜨거운 감자는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만 바라봤을 땐 그래도 오늘은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테슬라가 하락했으니까 전기차 관련주는 하락을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이라도 계속적으로 화재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서 또 한번 수급을 불러일으켜주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덩달아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 좋겠다 정도였는데 역시나 테슬라가 하락하니까 2차 전지 쪽에서 힘을 못 썼고요.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오늘은 그냥 보완주였지만 오후장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보완주건 뭐건 다 상관없고 그냥
매도만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시장의 한 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마감 주도 테마를 보면 정보 보안 관련주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는 지수가 하락을 했으니까 제약바이오주로서 올라가는 게 맞았을 거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과 수소에도 모두 다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또 라이다 기술에 대한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 지금 아직까지는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되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 저출산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 있는 저출산 관련주에 대한 이슈는 한 가지예요. 교육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아실 텐데 제약 바이오주로 주가를 올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었던 그 시점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지금 지수도 주가도 반등한 것처럼 보여지시겠지만 8월을 통틀어 봤을 때에는 아직 반등 보여준 거 없습니다. 오히려 아직까지도 하락 계단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가 끝나야 개별 종목들에서 주가의 오름세가 안 나타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뉴스로 판단하고 있는 그 종목들만 상승을 보여줄 텐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는 것. 결국엔 혼조세가 가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21%, 이 21%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하락분이 이 정도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지만 이 또한 역시나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주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폭풍 전야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태풍의 눈, 내 한 몸 뉘일꽃 찾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내일장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섹터 눈여겨봐야 할지 우리 전문가님 통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내일은 어떤 쪽 보아야 할까요?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내일이 금요일장인 것 같아요. 그만큼 웬만하면 투자를 이어나가시기보다는 내일은 오전장 시작하는 거 보시고 정말 10분?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9시 30분까지 지수 상승을 보여주면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내일과 모레는 쉬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장 관심 테마를 정리는 해왔는데 관심 종목에는 넣어두시겠지만 이것을 통한 매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저 또한 아직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안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내일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종목들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보안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안주는 라운시큐어 또 나왔습니다. 라운시큐어는 2,500원 아래라면 아직까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싸까지 들고 나왔는데 자, 일단 관심 종목이 넣어 놓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목 몇 개 안 되니까 6개 종목 다 차트 보고 판단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필에너지 오늘 이슈 있었습니다. 그리고 D&D 파마텍 있었고요. 화이트 솔루션, 애니 능률까지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종목들을 보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부터는 위험하니까 우리가 빼놓고 봐야 되는지인데 라운시큐어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한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싹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자, 상장된 지 223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서킷 브레이크 걸리면서 저점 찍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왜? Why? 파란색 저항선을 위에서 끄집어 내렸어요. 언제? 화요일 날이죠. 종가는 얼마? 7,120원입니다. 자, 그러면 7,120원에 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숫자가 가려지니까 제가 또 잘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구간을 늘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120원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7,120원까지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7,17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많이 붙어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판단한다? 오늘 만들어진 고점이 8,610원이에요. 그러면 저라면 8,610원을 넘어가는 그 순간 진입을 할 겁니다. 얼마에? 8,620원 위로 사게 되겠죠. 왜?
추세가 전환되는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빠진다면 7,120원 이탈하겠죠. 그러면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을 때까지. 하지만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8,610원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목표가를 그 윗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가격까지 잡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1,390원입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목표가가 높아졌으니 주가가 돌파할 때 진입해서 8,610원만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390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도달을 하면 전량 익절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익절을 해야겠죠. 왜? 전고점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너무 높은 가격이 되겠지만 추세를 만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를 넘어선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 구간을, 과거의 구간을 1차 상승 파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해서 넘어가 버린다면 2차 상승 파동이라고 이 구간을 잡아놓고 과거로 소급해서 이 구간에서 나온 상승이 1차 상승 파동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2차로 상승이 나왔으니 눌림목에서 진입해서 3차 상승 파동까지 이어가 볼 수 있다라는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 싹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구간 때문이에요. 해당 가격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러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언가 이슈만 있다면 한 싹은 충분히 상승을 가파르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뉴스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뉴스가 뭐였는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조 규모로 삼성 SDI와의 GM의 배터리 합작 공장에 본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필에너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내려왔지만 지금 이 상승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선 두 번 다시 11,880원은 이탈해선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더 유익한 방법으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내일과 모레는 조금 무섭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보수적인 접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일장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까지 내일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법입니다. 그리고 그 기법은 이 USB 하나 안에 담았습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6시가 지났어요. 그 말은 즉슨 시간의 거래가 종료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시간의 매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우리 전문가님 불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간의 매매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시간의 단일가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시가 끝났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 창에 있는 종목들을 판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종목들의 위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을 찾아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등락률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등락률을 볼 때 어떤 종목을 제외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래 대금이 그래도 장이 끝났으니까 3억 원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1,000원 이상으로 설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신용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는 신용이 안 되는 종목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잘라 내려올 거예요. 관심 종목에 넣는 겁니다. 한빛레이저 겹쳐지네요. 언제 한번 상승을 보여줬었던 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빛레이저가 언제 포착이 됐었죠? 그러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며칠 전에 우리 한빛레이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를 SOS로부터 상승을 보여줬네요. 두 종목이나 알겠습니다. 우선은 관심 종목에 넣어보도록 하죠.
슈어소프트테크도 올라왔고요. 자, SOS랩 마찬가지로 올라왔습니다. 관심 종목에 같이 넣어놓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라이콤 마찬가지고요. 유한양행 우선주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의 이슈가 있었으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트렉스의 모아데이터, EN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을 넣는 게 어떤 근거로 넣는지 잘 모르시겠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의 단일가를 볼 때 장이 끝난 시간 6시를 기점으로 3% 이상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3억에서 5억 이상 붙지 않는 종목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 이렇게 뽑아놓은 종목들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한빛레이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저는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슈어소프트테크 마찬가지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저점 찍은 지 3개월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갭을 띄우고 윗꼬리를 달아놓고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슈어소프트테크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삭제를 해야 되느냐? 600일은 넘어야 됩니다. 최소한. 또 하나 나왔네요. 민테크도 600일이 안 됐으니까 삭제를 하고 EN셀 마찬가지도 삭제를 하고 모아데이터 600일 넘었죠. 모트렉스 넘었고요. 유한양의 우선주 물론 넘었죠. 라이콤도 마찬가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 SOS랩까지만 지우면 지금 종목이 추려졌습니다. 그러면 총 몇 종목입니까? 5종목밖에 되지가 않죠. 그럼 여기에서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저점 찍은 지 또 얼마 안 됐으니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올라간 가격이 있을 겁니다. 퍼센트까지 한번 적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7.98%가 올라가면서 2,435원에 형성을 했죠. 선을 긋는 겁니다. 2,435원. 그러면 이 자리를 넘어서 상승 시작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구나.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면 저항일 것인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잡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2,618원이니까 2,615원으로 잡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대충 갭을 띄우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저항을 받는 가격 구간까지 대략적으로 8%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분봉상에서 갭이 뜰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너무나 많이 올라서 끝났고 눌렸지만 내일 또 많이 올라서 시작을 하겠죠. 그렇다면 내일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겁니다. 갭을 띄웠으니까 윗꼬리 살짝 달고 눌렸다가 올라갈 겁니다. 그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가격을 잡았고요. 라이콤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라이콤은 또 얼마에 끝났습니까? 3,825원에서 시간의 단일가가 끝났네요. 그러면 3,825원을 그려놓고 또 윗단에 있는 저항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4,810원은 매우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가격, 그 직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이 되겠죠. 4,375원까지만 잡으시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갭을 띄우고 윗꼬리를 달아놓고 음봉을 내보내면서 주가를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봉상에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라이콤, 라이다와 관련된 이슈가 매우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내일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양봉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거래장이 죽어있다가 붙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상승을 시초가부터 따라가는 매매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거. 하지만 라이콤이 올라갈 때 테슬라의 실적도 테슬라의 주가 위치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우선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장되고 나서 지금까지 올라갔었던 자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 말인 즉 무엇이냐? 매물대가 없어요, 지금. 매물대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그렇다는 말은 더 올리고자 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누군가가 매도를 이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부담스러우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유분을 익절하는 시기가 생기겠죠. 그렇다면 외국인이 매도를 할 때 역시나 개인은 또 한 번 이 그림을 그려드려야 될 텐데 이겁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이 구간 내려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색깔 한번 바꿔보죠.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외수라고 쓰죠. 그 다음은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수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이 높은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개수
약간 이상하지만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와요. 외도라고 쓰기 좀 죄송하긴 한데 외도 한번 쓰겠습니다. 그다음 기관이 매수를 했으니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이때부터 개인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다가 주가가 마지막으로 내려가면서 개인들은 계도를 하게 됩니다. 야, 이건 큰일 났다. 나 죽었다. 그런데 이 계도가 나올 때 외국인들은 다시 외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상황의 반복이에요. 그러면 유한양행이 지금 처해져 있는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구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이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고점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이 구간까지. 금액을 그냥 대충 마우스 갖다 대서 보면 5만 원 중반대까지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파란색 저항선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 언제 진입해도 상관없습니다만 5만 원까지 내려가는 건 절대 지켜보시면 안 되고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인 96,600원을 이탈하는 걸 눈으로 지켜보진 마시라는 점. 왜? 96,600원을 이탈하는 순간부터 기관의 매도가 같이 이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6시에 방금 마감을 했던 시간의 거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종목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근간에는 사실 살짝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HTS에 그려진 형형색색의 오색선이었습니다. 이 오색선만 있게 된다면 파란색 선에는 매도하시고요. 핑크색 선에는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알게 된다면 고점에서 물려서 엉엉 우시는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은 울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오색선 받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오색선은 이 USB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알뜰살뜰 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장바구니 종목 공개 시간이 됐는데 일단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기회 지금이니 AI 관련주 들고 와주셨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흐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한번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AI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진짜 이 엔비디아 분수령을 앞두고 저 너무 일단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사실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가가 출렁출렁 거리기 때문에 오히려 차트가 조금 더 믿음직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차트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기법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기법 한번 설명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샀어요. 그냥 샀습니다. 누가 좋다 그래서 샀던, 내가 판단을 해서 샀던, 샀으면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팔고 내가 어떤 종목을 1,000원에 샀는데 그 종목이 지금 10만 원이야 라고 얘기를 해봤자 안 팔았으면 내 돈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수를 어디에서 했건 간에 매도해야 되는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운전하면서 지도를 펼쳐서 국도를 찾아보고 몇 번 국도로 가야 돼, 이거 43번 국도로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운전자들의 편의를 증가시켜 준 것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셨어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나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차트의 주 영향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저항선은 매도해야 되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핑크색 지지선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가 매수 신호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오는 자리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죠. 왜? 지수가 여기에서 하락을 멈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또 한번 위협할지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동결되어 있다가 인하가 되면서부터 생기는 글로벌적인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까지 전쟁과 관련된 이슈 끝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만의 전쟁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판단했을 때 지금은 투자를 이어나가기보다는 관망하다가 안착하고 주가가 반등을 보여줄 때, 예를 들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그런 거죠.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려오는 가격 구간이 너무 이뻐 보여요.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안착하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더 내려오는지를 보고 있다가 내려오면 매수를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무엇이다? 우리가 1차로 진입하고자 했었던 지금 이 시장, 그 시장의 가격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요만큼만 수익 내도 돼 라고 투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를 이어나가게 될 경우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빠지면 또 동일하게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본전 왔을 때 본전 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를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서 파란색 선과 핑크색 선, 이 두 가지 선만 이용하신다고 해도 응용만 하셔도 종목을 판단하는 눈이 길러지실 거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에도 매도하실 때에도 근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여기에서 좌회전이 안 돼요? 운전을 하는데 왜 여기에서 직진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없죠. 왜? 어릴 때부터 초등교육부터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 교육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그 교육을 받지 못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저와 함께 교육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저는 종가 베팅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장중에 변동성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굳이 몸으로 받아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만 진입을 합니다. 매도는 자동 매도 시스템을 통해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종가 때 동일하게 또 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종가에 매수했는데 내일 너무 크게 올라갔으면 내일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종가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문 유형을 지정가가 아니라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모르신다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가 베팅을 진행을 하는데 토르 기법은 총 3가지 원칙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토르 기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찾아 나서실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해당 종목의 기준봉이 포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봉에는 2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보통 큰 폭이라고 하면 과거에 15%가 상한가였을 땐 3% 내지 5%만 올라가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상한가가 30%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 내지 7% 이상은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이 증가돼야 됩니다. 얼마나? 3배 이상은 증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기준봉에서 나오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준봉이 나왔다라는 건 시장에서 보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거래도 활발하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한 거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죠. 하지만 올라갔는데 멈춰 있거나 올라가고 바로 올라간다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대한 원칙이에요.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2개, 2거래일만 더 보는 겁니다. 2거래일만 더 봤더니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져.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장중이 빠지더니 우리 종가 베팅할 때는 윗꼬리가 없이 몸통으로 끝났네? 라는 그런 자리들. 그 자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만든 기법이 바로 토르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을 들고 나오고 싶었습니다만 오늘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 호가 차이로 빛기둥이 꺼진 종목인 바로 폴라리스 AI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AI 관련주로도 연결되어 있지만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화재였죠. 자연재해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TX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 모두 다 AI 쪽입니다. 보시면 철도 노선의 열차 무선통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슈가 또 있고요. 그다음 폴라리스 오피스가 리노스를 인수했다는 이슈로 AI 사업에 대해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폴라리스 AI를 바라보고 있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화재와 관련된 이슈 한 가지가 있고요. 가을이 되면 여러분 또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방송국으로 올 때 하늘을 보면 차 하늘이 높아졌습니다. 청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을 산책을 갈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이거 잘못했다가 담배꽁초 잘못 튕겼다가 불나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는 점에서 폴라리스 AI는 또 화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또 왜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딥페이크죠. 지금은.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폴라리스 AI다. 물론 딥페이크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보안 쪽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AI 산업군의 같은 테마로서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재해로 보면 공공안전부문 정보통신 기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무선통신 쪽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 무선통신 솔루션 기술력을 토대로 공공시장 및 공공안전 부문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폴라리스 AI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 2가지를 갈채해왔는데요. 폴라리스 AI 연이은 대형 화재, 소방방재청 공공재난 안전사업으로 부각되며 급등했다. 그런데 이거 최근 뉴스입니다. 2024년 8월 23일 날 6명이 사망을 하고 11명이 부상을 받았던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이 있었고요. 마찬가지죠. 건축물을 지을 때 AI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것 또한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 지을 때 준공허가 떨어질 때 스프링클러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정도 시스템은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냥 그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8월 1일에는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꽤나 큰 피해를 봤었고 두 번째, 딥페이크에 대한 범죄로 보안 관련주가 들썩거리면서 폴라리스 AI가 또 한 번 부각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만 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매수가 오늘 종가인 2,845원입니다. 2,850원이었으면 빗기둥 떠 있는 자리인데 안 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515원 그리고 최종 목표 가격은 4,225원까지만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짧게 잡겠습니다. 2,650원까지만 1,975원까지 보고 싶지만 지금 시장에서 상승을 한다면 1,915원까지는 절대 안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4,000원대로 최종 목표 가격을 잡은 이유는 이겁니다. 고점 부근이에요. 어차피 지금 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보여줄 때 올라간다면 3,515원까지만 올라가도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이슈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인 만큼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보자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교과 과정에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죠. 그런데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손쉽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아닌가 싶습니다. 나 주린이다, 주식 어린이다. 그래서 한번 교과 과정처럼 교육 제대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폴라리스 AI 알려주셨습니다. 올라갈 준비 잘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숟가락만 하나 톡 얹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 모두 알려주시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요동을 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는 거 더더욱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폭풍 전야였다고 한 줄 평 해주셨습니다. 내일장 관심 둬야 할 테마는 역시나 보안 쪽이었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폴라리스 AI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사실 그 소문도 많이 느는 거 아시죠? 이제는 토르기법에 사서 뉴스에 팔고 수익률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르기법은 바로 이 USB 하나 안에 담았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